삼성이 10년간 신입 사원들에게 추천한 단 한 권의 책. 이 책을 받는 순간 MZ 세대든 얘기한답니다. 일하다 죽으란 얘기인가? 우리는 복종만 하고 너네들 얘기만 들어야 되는 거가 이런 반감이 올라오는 책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40에서 50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읽어보면 다시금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나모리 가조 회장인데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회사 건물을 빠져나갈 때면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음속 두 개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 것이 아닐 이름 없는 일들에 휩싸여 오늘도 쇼없이 나를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그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뿐인데 어쩌다 내 삶은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다음날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일으키고 나면 내 삶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일터가 두 눈을 뜬 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하철에 끼인 채 사망한 직장인이 마지막 한 말 제가 회사에 못 간다고 늦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한 말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5년 후, 아니 1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적어도 우린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얘기합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일을, 죄송합니다. 여기 빠졌네요. 직구 형이 싹 바꿔줄게.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기를 꿈꾸는지, 끌려다녀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도, 그리고 인생도. 주체적으로 살라는 주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일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 자체를 진지하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묻고 싶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뿐인 귀한 삶을 사는데 지금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모든 걱정과 불안이 말끔히 씻긴 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 곧 망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다른 똑똑한, 유능한,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다 떠나가 버렸는데 자기는 갈 수 없을 때 그때 생각 하나를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자. 살기 위한 길은 오직 그뿐이다. 그러고 나니까 인생의 톱니바퀴가 좋은 방향으로 역회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지고 희망이 넘치는 나날로 바뀌어갔다는데 그 생각 하나 바뀐 게 이렇게 교세라를 키웠던 원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왜 일하는가? 왜 일하는가?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일은 사람 일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삶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충실감을 얻지 못하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일에서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일을 하는가? 본인은 자기 스스로 돌아봐서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한다. 수련이고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아마 전생에 수도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땐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일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한 행위라는 것. 그래서 이분은 입사 동기 중에 혼자만 남아 망해가는 회사에서 어떻게 할까? 패잔병으로 남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거듭한 결과 자기는 이 회사를 그만두면 좋을지 아니면 남을지를 고심한 끝에 여기서 역전시켜보자.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막연히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면 아무리 좋은 회사에 간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태도가 사고방식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으로 똑같이 다른 곳에 간다 한들 인생이 잘 풀 일이 없다라는 때때린 얘기를 합니다.
평탄한 인생도 좋다고 하지만 역경이 있는 인생이라면 더 좋다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순간에도 노력을 게을리지 말라고, 절대로 주저하지 말라고. 그러면 신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당신에게 커다란 선물을 줄 것이라고, 나한테도 그랬듯이. 그리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번뇌를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해서 108가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욕망, 분노, 어리석음, 이 인간의 괴롭히는 감정 중에 가장 추악한 감정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떨어뜨려 보려고 해도 사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삼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탐진치를 사실은 이게 해독하고 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욕망, 분노, 어리석음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희석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유일무이한 방법이 열심히 일하는 것, 주어진 일에 우직하고 건실하게 꾸준하게 지속하는 게 이 삼독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 이분은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수행의 그 길에서 이 일을 보고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하루하루 모르게 기쁨과 즐거움이 인생에 다가온다. 마치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기쁨과 행복이 고생 저편에서 얼굴을 들며 인생을 비춘다. 이것이 일을 통해 얻는 인생의 참모습이다. 사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장과 마지막에 에필로그입니다. 인생의 방정식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사고방식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여기 2장, 일을 사랑하시는가? 일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천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만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천직을 찾고 적성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반평생을 허비하다 결국 못 찾고 마지막에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을 왜 안 해봤을까 하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일하는 고통은 계속 저를 따라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는 우선 주어진 일을 좋아하는 마음부터 갖길 바랍니다. 이 얘기하면 MZ세대가 얘기합니다. 그거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감동하는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확신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손을 흙투성이, 기름투성이로 만들면서 일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도 자신이 만든 제품을 품에 끌어안고 잘 정도의 애정으로 맡은 일을 대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주제나 새로운 과제에 도전한 일의 참맛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분은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걸 끌어안고 잘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애정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태우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나이와 경험에 관계없이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소용돌이를 만들어 간다는 주체적인 인간, 그 주인의식으로 갖고 살아야지만 인간이 자연성 인간만이 그 성공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이 막히거나 방법이 몰라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일에 애정을 갖고 그 일과 연관된 사항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런 다음에 그 일을 꼭 해내고야 말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귀에 또렷이 들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애정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더니 보이지 않은 에너지가 해답을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영감이 발동한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돈을 못 벌어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될지. 하고 싶은 걸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저는 24살 때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일푼으로 여행사를 차렸어요. 종로에서 가장 잘 되는 여행사를 계속 찾아갔어요. 사장님이 계속 찾아오는 제 에너지에 지쳤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툴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VJ 할 생각 없냐고. 저는 그때 이미 삼성전자 간부의 연봉을 뛰어넘었는데 VJ를 하면은 회당 출연료 5만 원 준대요. 근데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냐가 중요한데 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주위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정도로 좋아해야 돼. 나는
내가 방송하는 게 신난다고 얘기 안 해도 얘는 여기에 비쳐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근데 그 에너지가 보이면 계속 다른 데서 널 데려갈 수밖에 없어. 너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그 일이 진짜 네가 좋아하는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거 진짜면 그거 해. 근데 자신 없으면 해야 되는 거 해. 아니면 후회해. 네. 노홍철이 이런 때 때리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다가오더라고요. 일할 때 우리는 지구가 우리에게 준 꿈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삶을 사랑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삶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깊숙한 비밀과 신성과 친구가 되는 거라고 칼리 지브란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얘기한 적이 돈을 많이 있습니다. 버는 직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천직인지 아닌지 현타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열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개발 이론과 적합 이론과. 심리학자들이 요즘 최근에 얘기한 얘기인데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열정이 서서히 나오는 경우인데, 한 직장에서 계속 개발해가면서 이 직무 하면서 찾아가면서 천직을 개발하신 분이 있고, 하나는 딱 본인과 맞는 일을 찾아야만 열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노홍철 씨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 열정이 있는 경우에 딱 좋아하는 일, 정말 까칠하게 정말 이거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에 가지 않으면, 한 직장에 매여 있으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얘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담가 중에 하신 분이, 정신의학자가 ADHD 중에 이 유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혹시나 내가 열정을 찾을 수 없고 고통스럽다고 하면 나는 내가 딱 맞는 열정을 찾지 못해서인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이 고민이 21세기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고민이냐면,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건 극악한 형벌이죠. 심리학자들이 최소한 지금까지 연구한 것만으로도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fit theorist, 어느 날 야구를 하다가 진짜 아니야, 난 축구해야 돼, 아니야, 나는 펀드 매니저 해야 돼, 이렇게 크게 바뀌는 분들이에요. develop theorist는 야구를 했는데 투수를 딱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야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호수를 해봐야 돼. 그것도 아니야? 그럼 내야수, 외야수 두루두루 해보다가 직장을 계속해서 바꾸거나 일의 종류를 확 바꾸기보단 그곳에 일단 머무르면서 조금씩 바꿔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직장을 크게 옮기는 변화가 아니라 나한테 오는 일을 좀 다변화시키거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역 내에서 조금 방향식을 달리해보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피티어리스트는 그냥 이동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이동을 하셔야 돼요. 천직이라고 하는 걸 고민할 때요, 나는 직업을 바꿨을 때 더 좋은 일이 많았는지 직무를 바꿨을 때 더 좋은 일이 많았는지. 천직은 그래서 계속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네, 천직은 사실은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가꾸고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가요? 사실 평범한 노릇으로는 기업도 사람도 크게 발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평범한 진리기도 하죠. 그래서 교세라를 키울 때 정말 내게는 멋진 인생이 열린다고 아침에 깨어날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속삭여야 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일삼거나 어둡고 우울한 기분에 젖어 있거나,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증오, 시기 같은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밝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생을 밝혀주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분도 잠재의식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내고 싶다라고 간절히 바라면 잠재의식에 주문을 걸면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잠재의식에 자신의 소망을 깊숙이 침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신의 계시가 내려올 거라고 합니다. 돌틈에서 싹을 틔우는 잡초의 기세처럼 우리가 비단 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스팔트 도로에 갈라진 틈 사이로 피어난 이름 모를 잡초도 물방울 한 방울 없어도 뜨거운 지옥 환경에서도 수많은 치열하게 필사적으로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간이라면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만 열중하고 온 힘을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힘, 그게 꾸준함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내딛으면 우리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트기를 타고 한 걸음에 천리를 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머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남들이 하기 싫다고 내팽개친 일도 결코 시점 내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꾸준히 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머리가 잘 돌아가고 예민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는 확률이 많은데요. 자기가 교사라를 이끌어오면서 보니까 저 바보 같은 좀 모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끝까지 남아서 함께하고 그래서 성장해서 결국에는 큰 성공을 맛보는 경우를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벌레 걸음과 같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10년, 20년, 30년 한결같은 모습으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뭔가 한 가지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성공할 때까지 해내는 자세,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끝없이 도전하는 지속의 힘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현실에 타협하고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여기서 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 우리는 먼 길도 굉장히 재밌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 않았을 뿐이지 못할 일은 없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이런 명언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운동을 하실 경우에 일주일에 4회 달리는 사람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은 그게 어떤 의지력이란 끈기가 아니라 환경 세팅이란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경 세팅에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운동을 93% 이상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만족하고 계십니까? 일을 할 때에도 대담함은 추진력을 주고 세심함은 자금까지 챙기는데 대담함과 세심함, 이 씨줄과 날줄이 묶여서 천을 만들듯이 우리는 그렇게 양을 같이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완벽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숨막힌 사람이 있을 텐데 정말 치열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늘이 알고 나를 알아서 감동할 수 있을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생생하게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순간마다 목표한 지점을 계속 떠올리며 정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분도 말은 안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 목표 설정의 법칙 다 가져다 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렇게 그리는 건 어렵지만 단순하다고 합니다. 생각을 거듭하고 시뮬레이션을 되풀이한다. 이런 모습이면 되겠다.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 이런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절실한 소망으로 끌어올려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제가 뒷부분에 지지난주에 발표하지 못한 마무리를 할 때 뭘 해도 되는 운명의 조 비테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가 훤히 눈앞에 보일 때까지 매진하라고. 이 시각화도 이렇게 이분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창조적으로 일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인생을 걸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대로 좋을까 자문하고 반성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편탄한 길을 걷기보다는 힘들어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좀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자고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목표보다 더 큰 원대한 꿈을 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당신의 몫이긴 하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자기는 매일 창조적인 일을 한다라고 말을 굉장히 되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하루 동안 이룬 전진이 미비할지 모르지만 이게 쌓이면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얘기하는데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청소는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일 중에 하나고 더러운 일이라 꺼려지기도 하고 남이 뒤치다거리를 하는 기분이라 감정도 별로 안 좋지만 그런데 아무리 깨끗해도 다시 또 온 상태로 돌아가고 해도 끝이 없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그런데 청소도 의외로 재미있을 수 있다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 빗자루로 사무실 바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었으며 오늘은 네모퉁이부터 중앙으로 향해 쓸어보고 그 다음날은 빗자루로 아니면 대걸레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청소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 볼 궁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청소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좀 더 투자해서 건물 청소를 맡아보는 용역 회사를 설립해서 CEO가 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내 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정말 전심전력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그게 쌓였을 때 갖고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그렇게 쌓인다고. 자기도 문외한이었지만 전문성을 갖추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자유로운 발상, 창조력, 항상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래서 좀 더 달라질 수 없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데리고 이 이스탄불 영상을 갈 때 볼게요. 단어 100개 딱 줘요. 그래서 이스탄불 비행할 때까지 100개는 금방 외웁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공항에 딱 도착하면 영어하고 한국말 쓰지 마. 100개면은요 먹고 사는데 터키에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있으면 단어 500개 외우거든요. 비즈니스 협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터키어를 공부하는데 4년 걸리거든요. 근데 출장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허구입니다.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뒤에 있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여기도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진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 시대는 온다.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내 경험은 잘난 척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려고 한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오신 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각자들 뭐 이렇게 한 사람 얘기도 듣고 저렇게 한 사람 얘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공통적인 거는 다 평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도 했으니까.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해서 성공한 놈도 받고 저렇게 해서 성공한 애도 받고 성공한 애를 본 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 보니까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애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일 수 있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니네 가족이 너를 보고 행복해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가면 친구들이 네가 나온 걸로 좋아해야 돼. 그래서 회사를 입사하면 너 때문에 그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자기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도 벗어나세요. 나도 흙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등까지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영어 잘해야지 전 세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영어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나이 여기 계신 분 충분한 나이에요. 돈 지금 5천만 원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보세요. 그 어떤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네,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서 뼈 때리는 얘기인데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건 두고두고 봐도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낙관적으로 구상하고 비관적으로 계획하면 다시 낙관적으로 시작한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여는 방정식, 여러분의 인생 방정식을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인생과 일의 방정식은 인생과 일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열의, 열정과 사고방식. 그래서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무엇이 필요한가? 사실 능력, 개인차가 많습니다. 타고난 선천적인 지능도 있고 부모 능력도 불러가는 자산도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 점수는 정해진 거라고 하면 열정, 이 후천적인 노력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끌어내시면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사고방식,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고 양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의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관념,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도 뒷부분에 뭐래도 되는 조 비텔이 얘기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래도 되는 운명. 여러분들 이제부터 꽃이 피우게 되실 겁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은 따로 있다. 바로 마음이다. 그 마음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제한된 생각, 제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했더니 다들 해방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1장과 4장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다. 그게 뭐냐? 당신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한된 신념, 그 신념을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신념을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화다. 그래서 이 정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미안하면 미안할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4마디 미용고사 미안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사랑합니다. 요 4마디로 정화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 방법을 쓰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신념, 질문법, 자기대화, 내비라이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제가 봐도 책을 봐도 굉장히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키워드의 모든 걸 다 여기다가 때려 박아서 꿈을 현실로 바꾸는 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미라클, 이 책도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을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시크릿에 나와 있는 그 영화에 나와 있는 이분이 조 비테릴입니다. 이분은 논다 못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조 디스펜자라고 하는 이분도 동기부여 성공개발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얘기한 얘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미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기억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래서 그 기억들과 문제들을 떠올리는 순간 갑자기 불행을 느끼거나 슬프거나 고통을 느낀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냐가 당신의 상태를 만든다.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 안에 주파수의 진동이 이루어져서 그 일이 당겨진다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감정체. 요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타고난 행운아가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방향을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행실과 상상한 행실의 차이를 모른다. 따라서 망상활성계, 라스가 좋아하는 이미지, 감정,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당신은 당신의 미래 각본을 다시 쓰고 그 미래 각본을 바로 현실에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기부여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내빌라이즈, 내빌한다. 이 내빌라이즈가 내빌 고다드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포문을 여신 분인데요. 이 내빌이 얘기한 부분을 갖고 그는 갖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시각하는 대신에 어제 또는 오늘 아침에 이미 이게 현실이 됐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그 상상한 대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이분은 가정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확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념이 이끌어가는 우주에 사는데 신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확언이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지나가다가 나는 확언을 몇 번 했는데 며칠 했는데 아니 몇 달 했는데 몇 년 했는데 잘 안 되던데 그조차도 확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다 우리한테는 확언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언어가 성공에 가장 중요한데 언어는 생각을 방향하고 있고 감정을 자극하여 긍정 또는 부정적인 진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던 부정적인 문장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계속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가 5만 가지, 8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줄 중에 긍정적인 생각은 1,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많은 98%의 부정적인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걸 나는 원해.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언어를 써보라고 합니다. 확언을 할 때는 4가지 하라고 합니다. 10가지 영역. 가정, 종교, 운동, 여러 가지 관련된 직업, 일, 친구, 대인관계 이런 10가지의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그중에서 가장 선택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나전달법 1인칭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반복하라고 합니다. 거의 무의식에서 되뇌일 정도로 이 휴렌 박사도 호포노포노를 창시한 휴렌 박사조차도 미용고사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운명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에 승리하는 법 간단합니다. 우리는 깨어남의 4단계가 있는데 깨달음을 가기 위한 4단계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대부분 피해의식에 쩔어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느 순간 2단계 독서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실현과
어떤 역경을 통해서 임파먼트, 나한테도 잠재의식, 나한테도 잠재 능력이 있구나를 깨닫는 임파먼트가 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꺾이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굴종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시 피해의식에 빠져서 더 깊은 굴 속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더 고귀한 힘과 합쳐지는 계기가 오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명상, 호흡호노포노, 태핑 이거 꾸준히 계속 해주라고 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때 되면 우리는 신성한 에너지, 더 큰 에너지, 위대한 에너지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존재로 깨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끌어당기 법칙 5단계를 얘기합니다. 일단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확실히 원하는 걸 선택해서 그걸 정리해 놓으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정화하라고 합니다. 항상 뭔가를 가려고 하면 다양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양한 에너지를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정한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각화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감을 받은 행동을 계속 하면서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이미 패션 브랜드가 있는 독립적이고 부유한 여성이 되고 싶어. 되고 있어. 되었어. 근데 이게 안 되면 더 좋은 거라고 해서 그렇게 힘을 좀 풀고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감정체에 주목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우주의 에너지의 깨달음의 영적 에너지를 얘기하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 나오는 정적이장 위에 감정체가 있고 그 다음에 멘탈체가 있고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요. 직관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체가 있는데 우리 감정체를 여기서 진동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느낌 이 부분을 가장 수반이 되지 않으면 생각을 우리는 그냥 고착화된 무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미쳤다고 할 만큼 큰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전보다 더 넓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고 진론 얘기한 게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아가다 보면 나의 발목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도구, 여기에 뭘 해도 되는 운명이라고 하는 조 비테일이 얘기한 그 정화도구를 사용해서 정화해 보라고 합니다. 또 하나, 혼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주변에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에너지 진동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스터마인드, 나폴레옹 힐도 얘기했지만 마스터마인드를 조직해보라고 합니다. 이때 새벽 독서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나와 뜻을 같이 하고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함께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꿈을 실행시키는 3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거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3차례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상을 가급적 자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랜은 남한테 비밀하고 마음속에 위대한 능력, 신성, 하나님, 하여튼 부처님, 능력에게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자신의 객관적인 의식에게 소원 성취의 비밀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꿈의 시스템에 합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실을 바꾸는 에너지는 내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상상력과 느낌인데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우리가 기쁨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주도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지금의 믿음 체계, 신념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언제나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절실해야 된다. 이 마음보다는 한계 지음의 사고에서 벗어나 한계 없이 무한대 언제든지 우주는 뭐든지 다 줄 수 있다라는 사고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동하라고 합니다. 행동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행동은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움직여 보라고 이 진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2분 동안만 6월을 시작하면서 함께 있는 시가 좋아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지시하고 싶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이 못난 인간이라는 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본래 측정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어둠에 놀라기보다는 우리가 본래 빛의 존재라는 점에 더욱 놀라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찬란하고 눈부신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멋지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인가요? 당신 안에 빛을 감춘 채 움츠리고 있으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 안에 빛을 밝힘에 따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밝혀도 좋다고 허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자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의 날개를 달 때 우리의 존재는 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주변 사람들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노도 밤나무라고 있는데 때를 안다고 합니다. 분명히 나무는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미 겨울 내내 활동할 준비, 이미 나는 다 돼 있어라고 해도 일조량이 최소 13시간이 될 때까지 이 나무는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해가 얼굴에 내미는 것 같아서 샌들을 싣고 나가면 바로 구름 뒤에 싸늘한 바람과 함께 구름이 가려져서 굉장히 추워지는데요. 그때 발가락이 시려지는 경험을 하시잖아요. 노도 밤나무도 자연의 일지에 따라서 자기 때를 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내 때가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감을 하고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